농업 생산은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1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김치 가격 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조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 다시 말해 수익률 맞추기 효과에 힘입어 상승하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70포인트, 0.49% 오른 1997.05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개인의 매도에 2000선 회복을 내년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간 반등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주춤했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이 나흘 연속 매수에 나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92억 원, 306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연기금과 투신 등 국내 기관이 1,81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와 보험, 비금속 광물, 의료정미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특히 전기가스업과 전기전자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74% 오르며 150만 원 선을 재돌파했고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한국전력이 2.53% 올라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일제히 하락했고 삼성생명도 1.57% 내렸습니다. 이 밖에 매각 흥행 기대감에 STX 페노션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LG생명과학이 프랑스 제약회사와 당뇨 치료제 관련 기술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5.88% 급등했습니다. 총 거래량은 2억 9,076만 주, 총 거래대금은 3조 1,8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늘었고 또 기업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1,154조 1,47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의 시가총액이 줄어든 반면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1년 새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SK 등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75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0.1%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오른 데 힘입어 그룹 계열사 전체의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78조 원 이상 증가한 33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SK 하이닉스를 계열사로 편입한 SK그룹도 시가총액을 68조 5천억 원으로 약 23조 원을 늘렸고 LG그룹도 이전보다 7조 8천억 원이 뛴 76조 7천억 원으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한국전력과 CJ의 시가총액도 각각 6조 원과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그룹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포스코는 철강업황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39조 3천억 원에서 올해 37조 9,738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도 1조 원 이상 줄어든 21조 4,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도 지난해보다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SK 하이닉스 인수로 삼성과 SK그룹의 시가총액이 증가했지만 철강업황 부진으로 포스코는 부진한 시가총액 흐름을 보였다고 한 해를 평가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11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보다 2.3% 늘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9월 반등한 이후 3개월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광공업을 비롯해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도 반등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4%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전월보다 0.3% 나빠졌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3%나 부진했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부문의 감소에 따라 작년 같은 달보다 27.5% 급감했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지난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1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1월 중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6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7월 흑자 61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409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를 7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직접 재상권 및 여행 수지 등의 악화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10월에 3억 8천만 달러에서 11월 5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11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4%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째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5.0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대출 금리는 0.04%포인트 떨어진 연 4.94%로 10월에 이어 두 달째 4%대로 내려앉았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3.0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기준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김치 가격 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합니다. 또 교과서 값을 정부가 부담하고 교복 가격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치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절임 배추와 배추 저장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과서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교과서 가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복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통 소비 구조와 교복 착용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내년부터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오늘 오후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내리면 3천억 원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새 예산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한 박근혜 예산 6조 원의 일부를 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 등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개수 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전체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29일 또는 31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치권의 이른바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하 양원 지도부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백악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개별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처음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나흘 남겨둔 27일 오전 하와이 겨울 휴가 일정을 애초 예정보다 빨리 끝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해리 리드 대표는 27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절벽으로 향하는 듯하다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12년 외환시장이 오늘 폐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외환시장 어땠는지 평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이 폐장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원화 강세 현상입니다. 환율은 올해 1,157원으로 첫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하락해 1분기 내내 1,100원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분기 들어 그리스발 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점차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강세의 외형적 요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고 유로존 경제 위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정책 완화에 나선 영향이 컸습니다. 선진국의 돈풀기 경쟁 속에 달러화로 환산한 원화 가치는 1년 사이에 7.86% 절상됐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해 주시죠. 네, 원화 강세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진적으로는 1,00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개 해외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1,048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국내 10개 선물회사와 은행들도 내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은 1,041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 절상 속도는 올해보다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원화 절상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로 경상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원화 강세가 문제일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우려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외환시장의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엔화 약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 들어선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 엔달러 환율을 세 자릿수, 즉 현재 달러당 85엔 선에서 100엔 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실제로 원엔 환율은 올해 초 100엔당 1,49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 6월까지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약세로 전환한 원엔 환율은 이달 27일 들어 1,24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자동차, 철강, 항공 등 수출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텐데요. 한 예로 엔달러 환율이 90엔에서 110엔으로 오르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46%가량이 줄어듭니다. 수출 기업들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2012년 정리해보고요. 2013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대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695만 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 중 254곳의 내년 신입사원 연봉을 설문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남성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69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6.8% 오른 금액입니다. 연봉이 높은 업종은 조선과 금융업으로 각각 4,500만 원과 4,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한편 내년 중소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는 1,3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었던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X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인 크루즈선을 추가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STX 프랑스는 미국 크루즈선사인 로열 캐리비안으로부터 22만 5천 톤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크루즈선은 내년 9월 STX 프랑스 생나자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2016년 중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크루즈선의 길이는 361m, 폭 66m로 축구장 3개 반을 이어붙인 규모이며 선실은 2,700개에 달합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최대 9,4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바다에 떠다니는 도시로도 불립니다. 크루즈선사 국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크루즈 승객은 2010년보다 10% 증가한 1,630만 명이었으며 유럽과 아시아 승객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기존의 주요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크루즈 문화가 정착하면 크루즈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산타마을 아르바이트 모집에 8,6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2,000대 1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18세부터 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타크루를 모집한 결과 8,6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1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산타크루는 내년 2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핀란드 로바니에미 관광청 산타클로스 중앙우체국에서 산타가 보내는 편지에 직접 소인을 찍어 전 세계로 발송하고 산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2012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13년 1월 2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